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인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기환의 하이스토리입니다. 제가 이번에 백제사 관련 대중사를 하나 펴냈습니다. 히스토리텔러 이기환 기자의 톱합은 백제사 순간들인데요. 시조 온주왕부터 멸망 후 10년 이상 벌인 독립투쟁사까지 백제사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백제 역사에 이런 반전 스토리가 있는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이 책에는 백제 연구자들의 노고가 서려 있습니다. 그들이 발굴하고 공부한 연구의 정서를 골라서 대중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해방 직후인 1946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구 사범대 재직 중이던 임창순 선생이 대구 대안동의 어느 집 앞에 놓인 신라의 명문 비석을 발견합니다. 금서학자이자 서예가였던 임창순은 이 비석을 무술 오작비라고 명명했습니다. 무술 연즉 578년에 영동리천에 오라는 시설을 축조한 공사 내역을 기록한 비석이다라고 읽은 거죠. 임창수는 중국 자전을 인용하면서 오는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축조한 군사용 보르다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던 1968년 12월 5회 정체를 밝혀주는 명문 비석 2기가 경북 영천에서 발견됩니다. 신라의 국가지사를 지낸 3산 중에서 한 곳으로 지목된 고라, 즉 지금의 영천을 답사 중이던 학술조사단이 청모, 즉 청제천 저수지에 당나라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아닌 게 아니라 영천 읍지인 영양지에 영천의 남쪽 심중되는 청천제에 당나라 정관 때 세운 비석이 있다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답사단은 읍내에서 6km 정도 떨어진 청못으로 달려갔죠. 가보니 청못은 지금도 금호강 동편 드넓은 평야에 수리를 맡고 있던 저수지였습니다. 청못의 북쪽 골짜기 비탈에 비석이 2기 나란히 서 있었고요. 답사단의 홍사준, 이기백, 정영호 교수 등이 비석을 1차로 조사했죠. 그중 한 기에는 앞뒷면에 모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쪽 면에는 병진년 2월 8일, 다른 면에는 정원 14년 무인 4월자를 시작으로 한 글씨가 각 100여자씩 보였습니다. 다른 한 기는 강희 27년 무진 9월이라는 간지가 또렷한 비석이었고요. 후속 판독 결과 비석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정리하자면 병진명과 정원명이 앞뒤로 새겨진 비석 한 개에는 앞면에는 병진년인 536년 큰 제방 즉 대호를 쌓았고 뒷면엔 정원 14년인 798년 청제로 이름이 바뀐 저수지 제방을 대대적으로 수리한 공사 내역을 기록한 것으로 판독되었죠. 다른 한 기는 누군가에 의해서 훼손된 채 땅에 묻혀 있던 청제 건립 및 수리비를 강희 27년 즉 1688년 이렇게 세운 사실을 기념한 이른바 중립비였습니다. 이 2기의 비석에 청제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한 기는 청제 건립비, 청제 수리비였고요. 다른 한 기는 청제 중립비였죠. 그리고 임창순이 발견한 무술 오작비에 오는 청제비에서는 대호로 등장합니다. 중국에서 군사용 방어 제방으로 사용되는 오가 신라에서는 관계형 제방으로 쓰인 거죠. 건립비는 대호 즉 대규모 제방으로 표기했는데요. 수리비는 그것을 청제로 이름을 바꿔서 기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나 중립비에는 연호가 새겨져 있으니까 연대 논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병진 간지만 새긴 건립비의 연대는 왜 536년으로 특정할까요? 삼국사기를 들춰보면 531년 3월에 제방을 수리했다라는 기사가 눈에 띄는데요. 이 기록을 토대로 영천의 대호 즉 청제 건립연대를 버풍왕 18년인 536년 병진년으로 추정하는 것이 학계의 대세입니다. 우선 신라에서 왕경 출신 관료들의 관등인 경희가 6세기 초에 성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청제 건립비에는 대사제 즉 12관등, 소사제, 13관등, 대호제, 15관등의 경위가 보입니다. 제자는 청제 건립비에서만 보이는 존칭 어미입니다. 신라에서 관직 표기의 흐름을 보면 제지와 같은 어미를 사용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지자가 탈락하고 제나 부자만 사용되고요. 그러다가 그마저도 제나 부가 사라지고 관직명만 남습니다. 대사, 소사, 대호처럼요. 그런데 524년과 525년 새겨진 울진 봉평리비와 울주 천전리 서석에서는 제지가 어미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경위에 제 어미만 달랑 남은 청제 건립비는 거론된 두 비석보다
늦은 단계의 비석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24년 갑진년에 세워진 울진 봉평비, 그리고 551년 신민년에 세워진 경주 명월산성비, 그리고 561년 신사년에 세워진 창릉 진흥항 척경비, 그리고 578년 무술년에 세워진 대구 오작비 등은 모두 간지를 앞서였고요. 반면에 503년 건립된 냉수리비는 간지 대신에 사라 탁부로 시작을 하죠. 따라서 학계에서는 청제 건립비의 병지는 536년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청제 건립에 7천여 명, 그리고 수리 공사 때는 그것의 2배인 1만 4천여 명이 동원됐고요. 그러한 대대적인 토목 공사를 신라 중앙정부가 주도했다라는 것도 눈길을 끕니다. 한번 볼까요? 536년 건립에 따르면 공사 책임자인 사인은 대사, 소사, 대호, 소호 등 경위 17관 등에 속한 중앙관리들입니다. 798년 수리비에 따르면 왕명을 받은 손해사라는 인물이 훼손된 저수지 제방 상태를 살피고 공사를 진두지휘하는데요. 이 중에 손해는 왕실 직속 혹은 직할의 의미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삼국사기 문무왕조에 그 단서가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즉 문무왕은 669년에 삼국통일 기념으로 전국의 말목장 174곳을 골고루 나눠줍니다. 이때 1등 공신인 김유신에게 6곳, 그리고 김인문에게 5곳씩 나눠주는데요. 그런데 이런 공신들에게는 하사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22곳이나 받은 손해와 10곳을 받은 관청에는 하사가 아니라 소속시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중 손해는 가장 먼저 언급됐고요. 그리고 김유신 6곳에 4배 가까이, 그리고 관청에 2배 이상 말목장을 많이 배속받았잖아요. 이런 손해는 결국 왕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왕실이 파견한 손해사가 파손 상태를 살피고 공사 책임까지 맡은 청제는 왕실 소유의 직할지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260년 전 중앙중 파견자 5명이 축조 공사를 맡은 청제의 전신, 즉 대호 역시도 왕실 소유였다라는 추정도 가능한 거죠. 798년 수리비에 등장하는 백올리라는 용어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 수리비에는 상백올리 12보를 수리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백올리는 저수지 물을 빼내서 논해대기 위해서 설치하는 목통 혹은 수통을 가리킵니다. 지금도 영천 사람들은 빼골이라고 한다 그럽니다. 신라인들은 목통 혹은 수통이라는 한자 대신에 빼골이라는 순 우리말을 한자 백올리로 표현한 거죠. 무엇보다 백올리, 빼골이가 무려 1200년 넘게 이어진 영천 사투리이고 그 증자가 청제 수리비에 새겨져 있으니까 되게 신기한 일이죠. 청제비문은 이외에도 예와 같이 하기를 이라는 뜻의 차여위라는 한국식 한문을 썼고요. 사이에를 간중이라는 이두식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536년 건립비에는 초축대 제방 규모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당시 상부의 기준척은 한 척에 25cm인 중국 남두척을 사용했고요. 1심 단위는 양 8벌린 길이라는 8척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뚝 아랫부분의 길이 61심은 122m, 윗부분 길이 92심은 184m, 바닥 부분 너비 32심은 65m, 높이 8심은 16m, 윗부분 너비 30은 6m가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지표조사 결과 현재 여수로 남쪽에 예전에 조성된 여수로의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여수로는 우리말로 문엄계라고도 하는데요. 물이 넘치지 않게 적당한 수위에서 흘려보내는 수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옛 여수로 간의 길이를 합산해보면 193m로 측정이 됩니다. 이 길이는 536년 건립비의 뚝 윗부분의 길이, 즉 184m와 엇비슷합니다. 최근 확인된 여수로의 흔적이 바로 536년 초축된 청제 최초 저수지인 대호의 부속시설이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신라는 왜 7,000명 혹은 14,000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투입해가면서 이러한 제방을 축조했을까요? 144년 2월 일성왕은 농사는 정치의 근본이며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긴다 라고 하면서 전국의 제방을 수리 완성하고 농토를 개척하라 라는 명을 내립니다. 최초의
저수지 축조 기사죠. 이후 지난 12국의 통합으로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를 얻게 된 신라는 자연히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죠. 특히 벼를 재배하면 밭에서 작곡을 경작하는 것보다 2배 이상 수확할 수 있었죠. 따라서 논의 확대는 농업 생산성의 증대와도 직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라인들은 물을 대서 벼를 심는 수전이라는 용어를 한 글자로 줄인 답으로 쓸 만큼 애착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를 보면 429년 길이가 2170보인 시제라는 제방을 새로 쌓았다라는 기록도 보입니다. 또 502년 지증왕이 전국에 농사를 권장하고 소를 부려서 논밭을 갈도록 했다라는 기사도 있는데요. 이것은 우경으로 노동력을 크게 줄이고 기피가리로 병충해와 잡초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농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수지 축조는 국가적인 토목사업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차관점이 하나 있는데요. 삼국사기에서 통계를 잡아보면 신라는 5세기에 홍수 7차례, 가뭄 6차례 등에서 모두 13차례에 이르는 자연재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자 531년 전국적인 제방 수리 및 축조에 나서게 되고요. 그것이 536년 영천의 청제 건립으로 구현되죠. 그리고 40여 년 후인 578년 오작비까지 축조가 되고요. 이후에도 밀양 구이양지, 상주 공검지, 울산 약사동 등 저수지 건설로 이어집니다. 그 덕분일까요? 삼국사기를 보면 6, 7세기 사이에 자연재해는 눈에 띄게 줄어서 200년간 홍수 3차례, 가뭄 7차례에 그칩니다.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한 저수지 축조 사업이 효과를 얻은 것으로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8, 9세기 들어서 자연재해가 급증합니다. 8세기 19회, 9세기 12회나 일어나죠. 6, 7세기에 축조 보수한 제방과 저수지가 낡아서 제 기능을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798년 14,000여 명이 동원된 청제 수리가 저간의 사정을 웅변해 줍니다. 삼국사기를 봐도 청제 수리 8년 전인 790년 전주 등 7개 주 백성들을 징발해서 김제, 벽골제를 증축했다라는 기사가 보입니다. 벽골제 증축에도 청제, 수축 못지않게 대규모 인력이 동원된 엄청난 토목공사였을 가능성이 크죠. 810년과 859년에도 제방의 수리기사가 삼국사기에 보입니다. 역시 6세기 이후에 일제히 축조된 제방을 수리하는 조치였을 겁니다. 그 덕분인지 신라 만국기인 10세기 들어서도 자연재해 기사는 단 2차례만 등장합니다. 정리하자면 홍수와 가뭄이 빈번했던 시기는 5세기와 8, 9세기였다. 반면에 적게 발생했던 시기는 제방과 저수지가 축조되거나 그 직후인 6, 7세기와 10세기였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이것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최근 그간 보물로 지정되어 있던 영천 청제비가 국보로 승격 예고되었습니다. 건립비와 수리비 그리고 중립비 등 2기로 구성된 청제비에는 물관리로 자연재해를 극복하려 했던 선조들의 분투가 글자글자마다에 담겨있죠. 국보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새삼 중립비문에 새긴 비석을 다시 일으켜 세운 이유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이제 비석을 다시 세워 기록하니 후손들이 이 비석 덕분에 제방이 무너지지 않게 된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